자,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베팅할 수 있을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JYP 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북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엔터주 4개가 전부 강하기 때문에 네, 엔터주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되죠. SM 얘기를 했지만 JYP도 좋고 자기의 성향에 맞게 가져가세요. 네, 여기서 이제 덕질이 이제 NFT로 수익이 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굿즈도 잘 모아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언제죠? 한참 전에 그때 어떤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이제 그 MZ세대라고 불리는 M세대의 끝과 Z세대의 끝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세대의 그 공감되는 부분은 제가 5, 60년대나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상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가장 그 개그계에서 가장 그 인기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인 피식대학에서 보면 세계관을 공유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예를 들어 배용남의 아버지가 배용기 씨 산악회 그 임원이시고 그게 그 공감대가 왜 가능하냐면 MZ 세대들이 이제 그 자기 자녀를 낳으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가 애니콜 햅틱을 쓰던 세대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갤럭시 플립 시리즈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시대의 흐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H.O.T, SES를 응원하던 세대의 아들, 딸들이 지금의 트와이스, 뭐 NCT 이걸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공유할 수가.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아우, 나는 아버지, 어머니랑 말도 안 통해. 얘기하기 싫어. 세대 간의 갈등. 지금은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시대, 같이 콘서트를 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세대별 공감대가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좀 뭐랄까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대가 됐다라는 말씀이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포인트입니까? 뭐 거대 담론으로 얘기 드렸던 걸 다시 복귀시켜 드리는 얘기고요. 네네, 좋습니다. 자, 저희 그 SM,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다 좋다.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매수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어쩜 이렇게 상승폭도 비슷한가요? 4에서 5%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까? 아니요, 저는 SM이 좋다고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JYP도 나쁘지가 않다. 보이그룹만 강화가 된다면. 근데 걸그룹의 좋은 점 그때 얘기 드렸습니다. 걸그룹은 더욱더 그 돈을 많이 쓰고 또 그 생명력이 깁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는 반면에 여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보통 7년차 징크스라고 해서 7년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가거나 아니면 인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7년차가 지났는데도 계속 정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자는 그게 걸리거든요. 하이브를 빠뜨렸습니다. 하이브는 그런데 가장 많이 올랐다가 가장 많이 빠졌고 오늘도 상승 탄력이 다른 종목 대비는 좀 제한적입니다만 하이브는 그렇다면 BTS가 이제 군대 이슈가 있으니까 좀 관심권에서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PER 상태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비싸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주에서 제가 쌍용량해보다 한일 시멘트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 좋다. 많이 주가가 빠졌는데도 여전히 고평가 상태입니까? 그걸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이브를 고평가라고 안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이브라고 이름이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그 가치를 더 여겼기 때문이고 단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밸류에이션을 준 거를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고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되지 않아요. 이 시장이 이미 이성적인 시장에서 이미 저 정도 밸류를 매겼다는 건 하이브가 그만큼 인기 있기 때문에 PER, PBR이 높은 거예요. 저 혼자 그게 저평가됐다고 아무리 고평가됐다고 떠들어봐야 고평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이브는 계속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되는 대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다만 SM과 JYP가
조금 탄력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46,900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1%포인트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목표가가 5만 원이시네요. 네.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목표가를. 그게 높게 되지 않았고요. 더 왜냐하면 높게 그 잡으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생각은? 계속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예, 또 그럼 계속 1차 가져와서 목표가 정도로 하고 5만 원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다시 네네네. 2차 목표가를 뭐 수정하든 아니면 다시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하든 그런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손절선은 43,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배팅의 순간 대원제약입니다.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같이 살이 더 찌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겁니다. 자, 일단 싹센다라고 있죠. 싹센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싹센다라고 원래 당뇨병 주사기였는데 그게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 사용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그 싹센다를 맞고 살이 빠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위 제약사 안에 드는 회사 중에 덴마크 제약사가 하나 있는데요.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NVO입니다. 티커는 쳐보시면 되는데 급등하고 있죠. 지금 뭐 항상 급등했습니다. 2012년에 15달러짜리가 지금 117달러에 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싹센다주를 꾸준히 맞으신 분 계신데 뭐 운동을 통해서 빼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에서 만약에 지금 뭐 밖으로 나간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 만약에 지금 아까 JYP가 뭐 콘서트를 해서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화장품 색조 화장품주도 오르고 그러니까 예쁘게 립스틱을 바르고 콘서트를 가요. 근데 문제는 몸무게를 급격하게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실제로 한국 비만학회, 대한비만학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이전 대비 체중 변화가 있었는가? 46%가 몸무게가 늘었다. 30kg 이상. 특히 30대가 5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가 51%, 남자가 41%. 여자 30대가 특히 몸무게가 3kg 이상 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근데 여자 30대 분이 가장 많이 나가겠죠. 아까 말했던 M세대의 맨 시작점이 81년생입니다. 30대에서 40대. 그 여성분들이 콘서트를 보러 많이 나가는데 지금 이 체중 변화가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장으로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살은 화장으로 가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보 노르디스크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원제약, 여기선 티지페논이라는 걸 만듭니다. 티지페논은 여기도 뭐 다 합쳐서 뭐 고지혈증이든 뭐 그걸 다 합쳐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해요. 그 안에 있는 피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뭐 혈관의 그 어떤 문제들 다 합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비만이 많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티지페논이든 뭐 지금 싹센다든 이런 것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굉장히 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비만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에 맞는 제약 업체를 찾는다면 저런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대원제약 이런 걸 찾으시면 되고 뭐 다른 이슈가 껴있긴 한데 콜대원이 지금 끼어 있긴 하죠. 지금 맘카페에서 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뭐 주 위에 2회 뭐 키트를 준다고 하는데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검사해서 왔는데 그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 눈치 진짜 심하게 보이는 건 강제로 안 하더라도 다 키트 가지고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감기 증상만 가지고도 눈치가 엄청 보인다고요.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왕따 이런 거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무조건 초기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콜대원이 지금 품귀 현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가동률을 100% 돌려도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대원 쪽 그 일반 의약품, 의사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약국의 거 그거랑 네. 전문 의약품인 티지페논, 예. 살이 찌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위드 코로나의 대비. 네네. 저희는 다 맞물려 사실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이야기 중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중에 있죠. 말씀처럼 콜대원 감기약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감기 수혜주들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수가 반등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대원제약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7.5%의 플러스로 거의 2만 원 선을 위협받고도 있는데 자, 괜찮겠습니까? 이런 어떤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은 대원제약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지금 감기가 코로나 수혜주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감기약 매출이 확 떨어졌죠. 근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뭐 그 예전처럼 뭐 구청에서 하고 막 이런 생활보호센터에 하고 그게 지금 안 돼요.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그래서 자가치료로 바뀌면서 일반 감기약 매출이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 제약주죠. 네. 자, 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도 괜찮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주를 받던 제약주들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보는 제약주들이 뜨는 겁니다. 네. 자, 거기에 대원 제약이 맞는 거고요. 목표가는 24,000원에 손절선은 19,900원. 손절선입니다, 지금. 네. 현재가가. 아무래도 뭐 테마에 약간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뭐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 위협받으면은 적극적인 진입은 무리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손절가에 도달했는데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네. 아직 전략 수정 안 해도 됩니까? 네네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 제약을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CTK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민감하게 좋아요. 뭐냐면 가는 애들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좀 중기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면세점하고 중국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다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했습니다. 중국 내륙 관광이 풀면서 다 하이난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이 풀리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매일 뭐 네이버에서 라방하면서 샘플 뿌려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급하다는 증거거든요. 그 이전에 자존심을 지켰던 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미국의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잉글 우드랩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색조화장품 전문 색조화장품 기업 클리오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매출 비중은 일본이 1위입니다.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그 면세점 매출이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H&B 채널로 헬스앤뷰티에서 랄라블라랑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부분들만 오르고 있다. CTK도 마찬가지입니다. CTK가 지금 BD비치가 좀 안 되고 있죠. BD비치를 그 이경미 원장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해서 띄웠잖아요. 수입은 아니고 가져와서 띄웠잖아요. 근데 지금 BD비치가 면세점에 팔다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문제고 BD비치를 개발했던 그 마케팅을 했던 그분을 부원장으로 모셔왔어요. 어쨌든 BD비치가 굉장히 맨 땅에서 나와가지고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셔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TK가 지금 그 직구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는데 팝인보더라고 이게 되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프라인들이 다 막힌 부분들을 뚫었다. 그래서 이런 CTK 같이 온라인 직구 플랫폼을 만들었던가 아니면은 다른 아까 말했던 클리오라던가 뭐 지금 저런 다른 업체들처럼 잉글 우드랩처럼 비중이 중국에 없고 네. 혹은 저기 뭐 면세점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갖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공략을 해야지 화장품을 먹을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오늘 4.6% 상승한 11,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2,000원이에요? 예. 너무 목표가가 낮지 않습니까? 현재가가 11,000원이 넘었는데요. 네.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수정은 안 하고요. 그냥 이 정도로 이 일단. 폭을 소위 시쳇말로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럼 15,000원으로 해볼까요? 네, 근데 뭐 이게 그거는 아주 이제 그냥, 소장께서 네. 생각하시는 적정 가격,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임의로 올리시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도 좀 리스크가 있고, 네. 예. 왜냐면 이게 목표가를 자신이 그냥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예를 들어 6만 원 목표가를 했는데 59,600원을 갔어요. 그럼 400원이 모자라서 저만 믿고 있다가 6만 원 안 가서 다시 JYP가 4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면 또 이제 목표가가 도달 안 됐다고 자, 저희 안 그럼 팔았다고 CTK는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할수 있지 더 않을까요? 해보시죠. 네. 지금 현재가와 목표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즈케어텍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엊그제 닥터나우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화상 진료를 통해서 여자 의사 선생님께 그 감기 증상을 설명드렸고 30분 만에 30분은 오바고 한 1시간 만에 약이 배달됐어요, 집으로. 지금 원격 의료를 다 이용하고 계시고 뭐 강남권에서는 이제 30분 만에 배달도 되거든요. 주말에도 약이. 그래서 이런 원격 의료가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게 대선 주자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확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클라우드 EMR에서 대학병원에서 1등은 이지케어텍이에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이게 보통 3차 기관이라고 일반 의원급을 보통 이용하고 대학병원은 멀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대학병원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다 낙수 효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낙수 효과는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 좋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지케어텍은 EMR이 원래 종이로 쓰던 거를 이제 컴퓨터에 이제 적용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한다는 거는 EMR을 서로 의사가 병원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EMR 시장이 열려야 원격 의료가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이지케어텍은 대학병원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학병원을 그 중심으로 해서 대학병원 5대 대학병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케어텍의 이런 능력이 결국 병의원급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지케어텍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원격 의료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왔다. 그리고 예. 더 전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지케어텍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49,000원에 손절선은 41,000원입니다.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